2022년 1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지난 한 해 정말 그 1,400원대를 오르내리는 환율 때문에 다들 정말 신경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랬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말이죠. 맞아요. 과연 이 2026년 새해에도 이런 높은 환율이 계속될지 오늘 저희가 입수한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자료가 정말 다양하게 준비됐습니다. PwC나 LG경영연구원의 거시경제 전망 보고서도 있고요. 큰 그림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또 하나은행이나 현대경제연구원의 외환시장 심층 분석 자료처럼 정말 환율에만 딱 집중한 자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보니까 이건 학술 논문 아닌가요? 리스크 프리미엄 분석? 맞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다 엮어서 2026년에 큰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오늘 저희의 역할이겠죠? 네, 좋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이 자료들을 관통하는 핵심을 딱 짚어서 2026년 원달러 환율의 큰 흐름을 명확하게 그려드리는 거죠. 네, 보고서마다 조금씩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혼란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신호를 잡아드리겠습니다. 핵심 질문은 결국 이거겠죠. 2026년에도 우리는 여전히 강한 달러와 약한 원화의 시대에 살게 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 대화가 끝나면 단순히 환율이 오른다, 내린다 이걸 넘어서요. 그 이면에 어떤 힘들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뭐랄까 공통적인 전망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그게 좋겠네요. LG경영연구원하고 하나은행 보고서 모두 2026년 환율 흐름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고 있네요. 상고하죠. 네, 상고하죠. 상반기에는 높고 하반기에는 점차 안정된다는 뜻이죠. 연평균 환율은 1,400원 수준을 예상하고 있고요. 하나은행 보고서를 보면 숫자가 좀 더 구체적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본 시나리오로 봤을 때 연간 환율 범위를 1,380원에서 1,470원 사이로 제시했어요. 1,470원이요? 숫자만 들어도 아찔하네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고점을 찍고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내려오는 그림입니다. 근데 연평균 1,400원이라는 건 결국 2025년과 비슷한 높은 수준이 유지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런 상고하저 전망을 들면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이 바로 왜입니다. 도대체 상반기랑 하반기에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다르게 보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게 오늘 이야기의 첫 단추죠. 네. LG경영연구원 자료를 보면 상반기 고환율의 원인을 명확하게 짚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달러 수요 측면의 요인입니다. 수요 요인이요? 네. 첫 번째는 바로 해외 직접 투자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공장 짓고 투자하는 거, 그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계속 이야기 나왔던 미국 내 반도체나 배터리 공장 설립, 이런 대규모 투자가 2020년 상반기에 실제로 집행이 되는 거죠. 돈이 나가는 시점이군요. 네. 공장 부지 사고 설비 들여오려면 당연히 달러로 대금을 지급해야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대규모로 사들이니까 이게 환율을 끌어올리는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요인은 뭔가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이름이죠. 바로 서학개미. 개인 투자자들. 네.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입니다.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받더라도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려는 수요는 여전하거든요.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사려고 꾸준히 달러로 환전하면서 달러가 계속 해외로 빠져나가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기업과 개인이 모두 달러 하고 찾아 나서니까 환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상반기에는 달러를 사려는 힘이 시장을 지배하는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반기에는 이 흐름을 확 뒤집을 만한 무언가가 나타난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달러 공급 측면의 요인들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공급이요? 네, 여기서도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첫 번째가 바로 세계 국채지수 WGBI 편입 효과입니다. WGBI. 이거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뉴스잖아요. 맞습니다. 드디어 한국 국채가 WGBI에 편입되면서 이 지수를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외국인 채권 자금이 국내로 들어올 것으로 기대되는 거죠. 외국인들이 우리 국채를 사려면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하니까. 그렇죠. 시장에 달러 공급이 드러나면서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아주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요, WGBI 편입 효과는 어떻게 보면 좀 일회성 이벤트일 수도 있잖아요. 그 효과가 사라지고 나면 다시 환율이 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뭔가 더 구조적인 요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인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바로 경상수지 흑자의 본격화입니다. 경상수지 흑자요? 네.
특히 우리 수출의 핵심인 반도체, 그중에서도 AI 열풍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 수출이 2026년 하반기에도 계속 좋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아,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벌어오는군요. 맞습니다. 수출 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국내로 가져와서 원화로 바꾸겠죠. WGBI와는 또 다른 경로로 시장의 달러 공급이 쫙 늘어나는 겁니다. 이제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WGBI로 해외 투자 자금이 들어오고 반도체 수출로 기업들이 달러를 벌어오고 이 두 가지가 하반기 달러 공급을 책임지는 쌍두마차인 셈이군요. 네, LG경영연구원이랑 하나은행 자료 모두 이 두 가지를 하반기 안정의 핵심 근거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 환율은 마치 줄다리기 같네요. 상반기에는 달러 수요팀의 힘이 더 세고 하반기에는 달러 공급팀의 힘이 세지면서 환율이 내려오는 구도. 이게 바로 상고하저의 본질이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다만 연평균 1,400원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듯 하반기에 환율이 안정되더라도 그 수준이 예전처럼 1,200원대, 1,100원대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시장의 중론입니다. 잠깐만요. 지금껏 한 얘기를 들으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는데 여기 책상 위에 놓인 이 PwC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니까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아, 그 보고서요? 네. 여기서는 2026년에 전 세계적으로 달러 약세가 계속될 거라고 하거든요. 미국 연준이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보다 더 빠르고 큰 폭으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데 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데 왜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400원대라는 거죠. 이 둘을 어떻게 연결해야 하나요? 바로 그 지점이 2026년 환율 전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많은 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맞아요. 글로벌 달러 약세라는데 왜 나는 환전할 때 비싸지? 이런 생각이 들죠. 정확합니다. 이 퍼즐을 풀려면 먼저 달러 인덱스와 개별 원달러 환율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그게 다른 개념이군요. 네. 달러 인덱스는 유로, 엔, 파운드 같은 6개 주요 선진국 통화 대비 달러의 평균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고요. PwC 보고서가 말하는 달러 약세는 바로 이 달러 인덱스가 내려간다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말 그대로 오직 원화와 달러 두 통화 간의 1대1 힘겨루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약해지는 속도보다 원화가 더 약해진다면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오를 수도 있는 거죠. 아, 축구로 치면 미국이라는 팀이 전 세계 리그에서는 성적이 좀 안 좋아져도 유독 한국과의 맞대결에서는 여전히 이기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거네요. 왜 원화는 달러보다 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답을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가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한미 경제 성장률의 역전현상입니다. 성장률 역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보고서를 보면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으로 미국보다 낮을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합니다. 3년 연속이요? 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통은 신흥국인 우리나라가 선진국인 미국보다 성장률이 높은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털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원화 가치를 구조적으로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글로벌 투자 자금은 결국 성장성이 더 높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니까요. 경제 체력이 약한 나라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건 뭐 당연한 이치군요. 그리고 이 펀더멘털의 차이는 균형 환율이라는 개념에서도 드러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2024년 말 기준으로 원달러의 적정 가치, 그러니까 균형 환율을 추정해 봤는데 1,351원이 나왔습니다. 1,351원이요. 근데 실제 시장 환율은 1,437원 수준이었으니까 차이가 꽤 컸네요. 맞습니다. 그 말은 당시 실제 환율이 적정 가치보다 약 6%나 고평가, 그러니까 원화가 저평가된 상태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괴리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2026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아, 이 점은 PwC 보고서의 한 문장에 딱 뒷받침해 주네요. 원달러 환율은 1,350원 이상의 높은 수준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변동성이 확대될 것. 여기서 고착화라는 단어가 아주 무섭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일시적으로 올랐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높은 레벨이 뉴 노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2025년과 마찬가지로 2026년 역시 원화 약세, 달러 강세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큰 흐름은 상고하자와 구조적 원화 약세로 정리되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드네요. PwC 보고서에서도 변동성 확대를 경고했고요. 네, 맞습니다. 2026년 내내 환율을 위아래로 크게 흔들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보고서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몇 가지 핵심 리스크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PwC 보고서가 2026 글로벌 경제의 최대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는 것이 바로 미국의 정치 이벤트입니다. 미국 정치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우선 연준 의장이 교체될 예정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 임기가 끝나는데 후임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통화정책 기조가 급격하게 바뀔 수 있죠. 아, 그게 있군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향방을 결정할 관세 관련 대법원 판결지라든지 11월 중간 선거도 예정되어 있고요. 만약 보호무역주의가 더 강화되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우리 수출 중심 경제에는 직격판이겠네요. 정확합니다. 하반기 수출 호조를 기대했는데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변수죠. 수출이 흔들리면 하반기 환율 안정 시나리오의 한 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빼놓을 수 없겠죠? 물론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은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었고요. 우크라이나나 중동 분쟁이 격화되면 안전자산인 달러를 사려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환율이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사실 투자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이잖아요. 이런 막연한 불안감이 실제로 환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혹시 이걸 좀 더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도 있을까요? 시혜적들한 질문입니다. 마침 여기 RXY에 올라온 학술 논문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 수학적으로요? 흥미로운데요? 네, 이 논문은 이런 리스크가 단순히 심리적인 걸 넘어서 수학적으로 환율 움직임에 영향을 준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어떤 식으로요? 논문에서는 양국의 금리 차이 같은 전통적인 변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환율의 움직임을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패턴을 보이더라는 거죠. 아,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미국 정치나 지정학적 분쟁 같은 예측 불가능한 외비 충격이 생기면 환율의 변동성 자체가 커지는 구조적인 힘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리스크가 클수록 환율 그래프의 오르내림이 더 거칠어진다는 걸 데이터로 증명한 셈이죠. 그렇군요. 단순히 불안해서 달러를 산다는 차원을 넘어 불확실성 자체가 환율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독립적인 변수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 2026년 환율은 상고하저라는 큰 시나리오 안에서 미국의 정치 상황, 전 세계 분쟁, 그리고 그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 프리미엄의 변화에 따라 계속 요동치겠군요. 변동성 확대라는 말이 왜 모든 보고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6년은 환율의 방향성만큼이나 그 변동의 폭에 대비하는 것이 주요한 한 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1,400원 수준이라는 높은 레벨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크죠. 연중 흐름은 상반기에는 달러 수요 요인으로 높게 유지되다가 하반기에는 공급 요인이 늘면서 점차 안정되는 상고하저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그 거대한 배경에는 전 세계적인 달러 약세 흐름에도 불구하고 한미 성장률 역전 같은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원화가 힘을 못 쓰는 이른바 더 약한 원화의 딜레마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여기에 미국의 정치 상황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져서 높은 변동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고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질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구조적인 원화 약세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은 없는 걸까요?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가 그 해답의 실마리를 제시하는데요. 환율 안정의 근본 해법은 금리를 조절하는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서 한미 간 경제성장률 격차를 줄이는 것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것 외에는 왕도가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마침 LG경영연구원 보고서에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있네요. 정부가 AI, 반도체, 바이오 같은 미래 전략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털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가면서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내일 환율은 얼마일까? 이걸 넘어서요.
네. 지금 추진되는 이런 정책들이 과연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2027년, 2028년의 환율 이야기 자체를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 단기적인 환율 등락의 일희일비하기보다 우리 경제의 체질이 정말 바뀌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변화를 추적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과연 운해는 이 구조적 원화 약세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2026년의 경제 뉴스를 지켜보신다면 매일의 숫자 너머에 있는 더 큰 그림을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